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오전 시장 한번 점검을 하고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소가 이제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 상승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오고 기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다 되면서 거래소가 동반 매수인 반면 코스닥은 동반 매도라는 서로 엇갈린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약간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무래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연준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부분에 따라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작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연준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거냐. 사실 그 부분이죠. 우선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금요일 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적으로 소폭의 강세를 보여줬었죠. 근데 이 미증시에서 그날 중요했던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던 6.8% 상승이라는 부분을 부합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 앞전에 고용 지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준 회의 자체는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회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매파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6월달 종료가 가능했던 부분을 3월달로 땡길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실제로 내년에 금리 인상 역시도 빠르게 첫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에 2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할 수 있다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서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 매파 성향으로 나올 거란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증시를 딱 놓고 봤을 때 미증시의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느 쪽이었냐 이 부분인데 뭐 오라클이라든지 MS 같은 경우야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세를 띄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눈여겨볼 때가 어디였으면 기존 전통차라고 할 수 있는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를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다고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가 금요일 날 9.6% 상승했고 GM 역시도 6%라는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되는데 이 부분과 뭐 최근 들어서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다른 신형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락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 시장에서 전통 자동차와 음식료라든지 화학 에너지 같은 실물 경제 관련된 실적주를 중심으로 미증시가 움직였다는 얘기고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자체가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유동성 장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고평가를 받거나 급등을 했던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또 체크해야 될 부분 뭐냐면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문제되던 것이 수급이었는데 오늘 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기관 역시도 매수가 강하게 왜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현재는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한 0.7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3,709포인트라는 아주 중요한 가격대를 갔다가 지금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이 라인대가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긴축을 발표했었고 중간에 규제, 뭐 알리바바라든지 많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헝다그룹 같은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갔었다고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긴축이냐 그리고 규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시장에서 해석했던 부분이 지난주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를 했고 그리고 8일에서 10일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이제 거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해서 안정화된 경제를 추진하겠다가 2022년에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완화된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해 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글로벌 증시대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싸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디커플링이 전개될 경우 오히려 우호적인 디커플링으로 전개될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요한 자리대가 3,710포인트라는 박스권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박스권 3,380에서 3,71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반복을 했었는데, 좀 전에 3,71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건드렸다가 저항을 인식했다 하지만 결국은 거래량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부분은 위안화가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고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고, 국내 원달러 환율도 최근 들어서 1200원 도달한 이후에 하락을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차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외국이 들어오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작년에 한번 강하게 들어왔었다 정도가 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중국과 국내 증시, 즉 이머지 신흥국 증시로 자금의 유입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가능성이 열려 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앞전에 워낙에 차별화가 되면서 국내 증시의 주가 자체가 크게 떨어졌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ETF 관련된 자금은 7월 때부터 들어왔었고, 국내에서 반도체 주가가 한번 무너지면서 액티브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최근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ETF 자금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재 순매수와 간극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또 만들어졌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현재 미국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라든지 매파 성향의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내와 중국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우려가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강세 뛰었다는데, 국내 자동차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국내 자동차는 사실 생산 차질을 굉장히 많이 빚었었고,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의 뭐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도 역시 다른 이제 폭스바겐 다음으로 현대기아차가 차량 판매도 많이 했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오히려 GM이나 포드보다 높게 나왔는데, GM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체제 전환을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발표했던 부분이 현재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밸류적인 측면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보다 약 1.5배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IT라든지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사는 이런 쪽의 강세에 뛴다가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왔다. 이 역시도 전통적인 화학이라든지 철강까지도 연결되는 과정이 나온다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 시장을 딱 놓고 볼 때 하단 자리대 자체가 밑으로 빠져봐야 1% 정도 빠질 수 있다 정도로 보이고, 상단 자리에는 이제 404.9포인트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약 1% 정도 빠지는 반면에 윗자리는 3% 이상 열려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연준 회의라든지 미국에서의 3월 옵션 동시 만기를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날 이때 적용이 되는데,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작은 상태에서의 차별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세에 뛰기 좋은 것이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 상승하지 못했던 IT 역시도 그 모멘텀을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철강화 같은, 그리고 증권 관련된 배당 이런 쪽도 상당히 모멘텀 받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오늘 보게 되면은 뭐 L전자가 상당히 가파른 급등이 나온다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IT 쪽도 다 강세에 뛰고, 철강이라든지 자동차에서는 뭐 현대오토라든지 뭐 현대위아 이런 자동차 부분도 상당히 강하다 되고, 증권 역시도 강세에 뛰는데, 시장의 성격 자체가 지금 무조건 시장이 경계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가야 될 애들, 그리고 강세에 뛸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최소 수요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좀 더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장 시장을 볼 때는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규모가 작지만 실질적인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베이시스 마이너스 0.25 정도면 이론 가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배당량을 제외해도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수급이 받쳐주고 거래 대금이 작다는 점에서 상승은 제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396포인트에서
오늘 고가를 만든 399포인트대 정도까지는 오후 정도 어느 정도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켓 인사이드 이제 마지막 코너 깡센의 인사이드 앞으로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깡센의 시황과 종목 전략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대표 운용력인 강재현 전문가, 강재현 운용력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동차주의 저점 매수세 중요하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국장과 우리장의 동반한 상승세를 예상해주고 있는 시각인데요. 덧붙여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11시 36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11시 36분 기준으로 연간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 2018년에 최대 수출 기록을 돌파하면서 6,049억 달러로 연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일단 돌파를 했고요. 남아있는 일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사상 최대 수출은 확정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뭐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 쭉 움직이고요. 변이 오미크론을 좀 잡기 위한 그런 개발 소식들, 바이오니아 등도 10% 급등하면서 이러한 모멘텀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려를 딛고 올라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점 매수를 어느 쪽으로 할지 마켓 인사이드에서 고민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